새해가 된다는데 왜 희망이 느껴지지 않지? 뭔가 계속 더 힘들 것 같은 느낌. 그래도 새해에는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발전하면 좋겠는데. 황상민 박사님, 새해에는 어떻게 해야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변화된 삶, 발전된 삶을 살고 결실을 맺을 수 있나요? 새해에 성공적인 삶을 만들기 위해 황상민 박사님의 통찰력 넘치는 조언이 필요하다고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해보세요. 황상민 박사님에게 1대1로 자신의 삶의 고민에 대한 조언도 얻고 WPI 성격 이론에 대해서도 배우는 일거양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초급 과정 워크숍에서 WPI에 대해서 배우면 자신에 대해 더 정확히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나와 나의 주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나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초급 과정 워크숍은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새해에 상담가로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싶은 분들도 적극 참여해주세요. 상세한 사항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02-6207-7430 또는 wpipc@naver.com 웹사이트 check.wisdomcenter.co.kr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피소드 사연이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과잉 의존 논란인데, 제가 아까 김혜경 여사, 김혜경 씨를 이혜경이라고 언급했다고 어떤 분이 주장을 하시는데, 그랬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전 사람 이름 참, 제가 때때로는 김상민인지 황상민인지도 헷갈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감안해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와 관련해가 과잉 의존 논란이라는 것이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 논란을 보면서 진짜 사람들이 정치 지금 대통령 후보 뭐 맞냐 안 맞냐 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진짜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에 대해서 마음에 드는 게 없고 진짜 공격할 거리가 진짜 없나 보다. 또 뭘 공격해야 될지 모르고 다 도찐개찐이고 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서 먹어봐야지 아는 그 상태에 우리가 있구나. 오죽했으면 이 경기도 지사 시절 도청 비서실에서 일했던 공무원이 지시를 받아서 후보 가족의 사적 활동 의전 업무를 맡았다고 폭로한 게 문제가 될까? 아니, 뭐 이거는 거의 이 육군 대장이 공간에서 지내는데 공관병이 이 사모님이 공관병을 집 머섬 수준으로 하인 수준으로 이용했다. 그래서 문제다.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그 육군 대장을 엉뚱한 부패 독직 사건으로 엮어가지고 그 육군 대장을 이 별 날리고 이 뭐 명예퇴임도 아니고 강제로 뭐 군을 떠나게 만드는 그거하고 비슷한 일을 지금 대통령 이 선거에서 지금 써먹는 이 사건이 지금 벌어졌구나 라는 생각이거든. 지금 이야기하면, 아니 그러면 이 육군 대장이 이 쫄병들을 공관병으로 활용하고 이 공간에서 이 쫄병이 요리사로 일을 하고 운전병으로 일을 하고 또 이 대장 사모님이 공간에서 그 운전병이든 요리병이든 그 사람을 집안 청소하는 도우미 병사로 활용하고 그래도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예요? 공관병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는 거지 공간에 보초스라고 있는 건가요? 심지어는 뭐 공관병이 아니라도 장관이 되면 기본적으로 장관 보좌관이 장관이면 보좌관을 임명할 수 있고 그 보좌관을 이 전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만들고 본인의 읽을 수 있도록 장관이 되면 자는 시간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이 국가 일을 하는 그 상황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기본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 아닌가요? 그리고 그게 조직을 운영하고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데 그런 질문이 없이 지금 과잉 의존 논란이 불거졌대요. 대체 사연이 뭔지 우리 한번 여러분 듣고 시작을 합시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과잉의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청 비서실에서 지난해 일했던 7급 공무원 A씨가 당시 5급 사무관 배모 씨의 지시를 받아 이재명 후보 가족의 사적활동 의전 업무를 맡았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요 재밌는 게 댓글에 아니 민간인 부인이 무슨 영부인도 아니고 그런데 영부인이 아니라요 도지사 부인이에요. 도지사 부인.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큰 이 지방자치단체 10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도지사 부인인데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은 영부인하고 거의 같은 급수로 봐야 되나요? 뭐 그거는 난 잘 모르겠지만 민간인이 아니에요. 그럼 영부인, 대통령 부인만 영부인이고 영부인이라는 게 혹시 법으로 정해져 있는 표현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시장 부인만 해도 보통 우리가 니하고 내하고 같은 민간인으로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소위 말하는 관료 정치 또는 관이 민을 지배하는 이 나라의 역사적인 전통이에요. 민주주의 이야기한다고 개나 소나 다 같은 사람으로 취급했다면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저분이 뭔 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죠. 뭔 소리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건 정확하게 해야죠. 근데 여기도 7급 공무원 A씨가 당시 5급 사무관 배모 씨의 지시를 받아 이재명 후보 가족의 사적활동 의전 업무를 맡는 거는 청와대에서도 7급 공무원이 5급 사무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 대통령의 후보 또는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의전 업무를 맡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청와대는 청와대 수준으로 일어나고 이 도로 내려가면 도 수준으로 일어나고 시로 내려가면 시 수준으로 일어나고 심지어는 동에 가면 동 수준으로 일어나는 게 대한민국의 행정 조직이 돌아가는 관행이고 방식이라는 거 우리 알아요 몰라요? 그거는 당연한 건데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너무 재밌어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개인 카드로 소고기 안심, 샐러드, 초밥 등 결제한 후 취소하도록 한 뒤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이른바 카드깡, 그리고 배 씨는 A씨에게 이 후보 장남 퇴원수속, 음식 배달 심부름까지 지시했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이게 뭔 말인지 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사연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하나하나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 되겠네요. 김혜경 씨는 이 일 입장문을 통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다. 그동안 고통받았을 A모 비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리다며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다. 공과사를 명료하게 가렸어야 했는데 배 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 누가 아무리 의혹을 제기해도 피식 웃고 해명도 잘하던 평소와 달리 다 제 불찰이라며 며칠에 걸쳐 여러 번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입장문을 내고 지사로서 직원
직원 부당행위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고 저희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감지하고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며 감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밝혔지요. 공개된 녹취에서는 배 씨가 A 씨에게 지금 이재명이랑 김혜경을 모시는 마음이 돼 있는지 그거부터 좀 장착을 해요. 어려워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5급 공무원이 7급 공무원에게 갑질을 한 것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김혜경 씨가 개인 비서에게 공무원 직급을 줘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며 부려먹은 것이 문제라고도 합니다. 국힘 장순칠 상근 부대변인도 이렇게 언급했죠. 도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공무원에게 도지사 사모님의 안락한 삶을 위해 활동하도록 특수 임무를 부여한 것. 아무리 변명해도 이를 담당한 공무원의 처지는 사실상 현대판 공노비에 해당하고 공무원을 사적으로 부리며 국고를 축냈으니 명명백백한 범죄 행위다. 국민의힘은 청산돼야 할 모든 적폐적 갑질의 모습이라고 표현하며 3일 이재명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씨, 5급 사무관 배모 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말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대선 후보 배우자의 갑질, 혹은 국고 손실과 횡령? 비서의 충성 과잉? 아니면 야당과 야당 지지자들의 여당 후보 깎아내리기?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이 후보 측도 대책을 세울 텐데 말이죠. 언론에서는 최근 이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김혜경 논란에 중도층이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이런 분석을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이 일로 인해 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 걸까요? 지지율 반등은 어려울까요? 그나저나 제보자 A씨는 그 어떤 정치적 유불리나 특정 진영의 이익이 아닌 그저 한 조직에서 벌어진 불의와 불법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제보한 것이라 했는데요. 왜 하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설을 앞두고 이런 폭로를 했을까요? 그러게요. 당연히 선거에 확실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폭로를 했는데 저는 이 질문한 이 내용이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대선 후보 배우자의 갑질, 혹은 국고 손실과 횡령, 비서의 충성 과잉, 아니면 야당과 야당 지지자들의 여당 후보 깎아내리기.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이 후보 측도 대책을 세울 텐데 말이죠. 라는 이 질문을 여러분 5년 전에 최순실 사건이 났을 때 사람들이 이 질문을 그대로 이 최순실 사건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최순실이라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조정을 했는지 배우자가 아니고 배우자의 지금 국정농단인가요? 전횡인가요? 아니면 사익추구인가요? 아니면 그 당시에 또 한꺼번에 같이 나왔던 게 뭐냐 하면 국정원에서 이 박근혜한테 돈을 줬다. 이래가지고 그게 국고 손실인가요? 횡령인가요? 아니면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최순실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했다. 그것이 비서의 과잉 충성인가요? 아니면 그 당시에 야당이나 야당 지지자들이 대통령 물러가라 이게 나란가 할 때 그게 진짜 국기문란 행위인가요? 뭐가 지금 문제인지 알아야지 청와대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박근혜 대통령 기본적으로 머리가 없으니까 그냥 침묵을 할 수밖에 없고 박근혜 대통령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도망가는 상황에 있으니까 놀랍게도 국회에서 탄핵이 벌어지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라는 선고가 내려는 그 상황이 거의 지금 이 김혜경 씨 사건으로 재현되고 있다면 여러분 혹시 연결이 되실까요? 뭔 소리야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으신다면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네. 지금 이 7급 공무원 A씨가 5급 사무관 배모 씨의 지시를 받아 이재명 후보 가족의 사적활동 의전 업무를 맡았다고 폭로했는데, 뭐 대통령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것과 경기도 지사니까 경기도 지사 공간이 있어요. 공간에서 일어난 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경기도 지사 공간도 약간 리틀 청와대처럼 아주 멋있게 있는데, 재밌는 게 저는 어떤 상상을 했냐면,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지사로 된 다음에 처음에는 본인은 그 공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얼마 지나서 설적이 여러 가지 일이 많아가지고 공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공간 생활을 시작하는 걸 보고, 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왜냐하면 공간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본인이 청와대를 접수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로 공간을 활용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되거든. 그럼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이재명 개인 카드, 이재명 지사가 아닌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개인 카드로 해가지고 공간에서 소고기 안심을 사가지고 손님 접대하고 가족들이 공간에서 지내면서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가지고 그걸 해야 될까요? 그리고 법인카드를 누가 들고 다니면서 써야 될까요? 청와대에서 혹시 대통령이 밥 먹고 하는 그 부식 비용을 대통령 개인 카드로 할까요? 아니면 공간 경비로 쓸까요? 네. 국민 세금으로 저런 비서를 주고 저런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청와대든 도지사든 공간 생활을 하는 공무원의 생활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네, 이 댓글은 맞아. 서민 코스프레를 잘했잖아요. 네, 서민 코스프레를 한 거에 대해서는 이 지가 직계에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나이 먹어서 어려워요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이 청와대 생활이든 공간에서 지내는 공무원과 그 공무원의 가족들의 생활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전혀 모르거든. 특히 지금 야당인 경우에는 문 대통령의 딸이 청와대에서 생활을 하는 거를 보고, 아니 출가한 딸인데 왜 아버지 있는 청와대에 생활했냐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아니 출가한 딸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친정에 와서 생활하는 걸 가지고 그걸 정치 시비거리로 했다는 이분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가 일상적인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나 공감 없이 뭔가 트집 잡을 거는 다 트집 잡겠다라는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재밌는 거는 이 이재명 씨 부인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공간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 공간 생활을 소위 말해서 생활 경비를 이 남편의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게 맞는지, 본인이 개인 카드로 사용하는 게 맞는지, 이거는 상당히 물어봐야 될 이슈가 돼요. 네. 그런데 그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공간에서 생활하면 공간에서 하는 전기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먹고 그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을 부리는 모든 거는 다 국민 세금으로 사용돼요. 왜? 내가 이 지사 가족이고 지사의 가족은 지사와 동등한 공적인 임무를 지는 공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가족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있잖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 딸을 그냥 청와대에서 결혼한 지 딸을 청와대가 아니구나. 백악관에 자리까지 줬을 때는 우리는 그 사람을 국빈으로 대접을 하는 수준의 나라인데, 지금 이 야당이 김혜경 씨 사건을 가지고 공격하는 게 있어서 완전히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상황으로 지금 공격을 하는데, 놀라운 거는 지금 이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이 이재명 캠프든 여당은 완벽하게 저희들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받아들인 거는
마치 최순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게 왜 벌어지고 이게 왜 죽을죄가 되고 탄핵 빌미가 되는지조차 모르는 채로 그냥 끌려갔던 그 당시에 여당 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 지지하든지 지원하던 그 청와대 보좌진의 심리 상태하고 거의 똑같은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는 게 김혜경 씨가 입장문을 통해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다. 그동안 고통받았을 A모 비서가 얼마나 힘들었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리다. 모든 것이 저희 불찰이다.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렸어야 하는데 배 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고 사과했대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나가지고 제가 청와대에 들어와서 가족도 없이 국사에 하니까 제가 하지 말았어야 할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저희 불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은 담화문 발표한 거하고 같은 상황이 보니까 이게 뭔 재밌는 역사상의 반복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는 윤석열 지지하는 모양이지 나는 이 댓글까지 지금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에서 받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와, 이재명을 비난하는 것이냐? 지금 제가 이재명 씨를 비난하는 건가요? 제가 마치 그러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그 또 욕을 얻어먹는 거와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제가 지금 입장문을 제가 딱 접하고 나서 오 마이 갓, 선거가 끝났네. 이거로서 이번 선거는요, 제가 그냥 지금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한 달 후에, 오늘이 2월 진짜 9일인가요? 6일이에요. 3월 9일, 한 달하고도 며칠 지나서 그대로 진행된다면요, 4%에서 5%의 차이로 윤석열 씨가 이긴다는 것을 이 사건으로 그냥 고정된다면 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완전히 박근혜 씨가 탄핵 등국으로 들어가면서 말려 들어가는 전혀 본인의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설정하지 못하는 그걸 보여주는데 심지어는 이재명 후보조차도 아무리 의혹을 제기해도 피식 웃고 해명을 잘하던 평소와 달리 다 제 불찰이며 며칠에 걸쳐 여러 번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인 이분의 장기가 뭐예요? 자신을 공격하는 게 뭐가 있더라도 결코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돌려치기로 특히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명수잖아. 그분이 급소가 결국에는 부인의 어떤 부인에 대한 공격이라는 거를 진짜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태도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거는 마치 박근혜를 공격하는 급소가 최순실과 그 최순실의 아버지라고 하는 최태민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 그래 놓고 입장문으로 이건 진짜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보여줬던 입장문과 180도로 지금 다른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입장문이 뭐예요? 지사로서 직원 부당 행위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고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어떤 공격이 들어오고 심지어 대장종이든 뭐든 할 때 이재명 씨는 항상 그랬어요. 지사로서 또는 시장으로서 수천 명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무슨 불법적인 또는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재명 후보의 기본 입장이었거든요. 이랬을 때 이재명 씨는 경기도 지사 후보로서 처신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간 생활을 하는 것에서 최대한으로 이 공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 라는 그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 집안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 아니 지 마누라가 어떻게 하는지를 저가 생활하듯이 관리를 못한 거의 잘못이라면 하지만 뭐 저가 수신에 치증을 하다 보니 제가가 안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했지만, 그렇지만 저희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감지하고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리고 더 웃기는 게 감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밝히며 이거는 본인이 후보를 사퇴하겠습니다라는 선언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에 간다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진짜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네. 검찰 하나회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재명 씨는 사퇴라도 안 하시겠지만 이재명은 요리조리 핑계만 대고 얼굴이 공유처럼 생겼더라면 이런 댓글을 다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차라리 저보고 공유처럼 생겼더라면 당신이 후보로 나가지 않았겠어요? 이런 소리 하는 거하고 똑같은 소리인데, 그게 진짜 검사가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검찰이 더 부패하는 거 당연하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로 이어지게 돼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도도한 역사의 물길을 바꿀 수 있겠어요? 이미 역사는 반복된다는 걸 이거로 보여주는데, 그리고 재밌는 게 배 씨가 5급이고 또 지사를 모시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A 씨에게 아니 도지사를 모시는 공무원이 5급이 7급한테 야, 우리 도지사가 지금 이재명이고 도지사 부인이 김혜경인데 너 모시는 마음이 돼 있어 안 됐어? 그거부터 좀 제대로 갖춰야지 우리가 지사 부부를 제대로 모시는 거지. 그건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사 부부를 제대로 모셔야 하면 어려워해야 돼. 니는 지사고 니는 지사 부인인데 나는 7급 공무원이다. 대한민국 7급 공무원 무서워요. 여러분, 얼마나 대한민국 7급 공무원이 무서우면 7급 공무원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선거회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7급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그걸 무슨 5급 공무원이 7급 공무원이 갑질을 한 거야. 그건 당연히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이 주인을 모시는 자세, 상사를 모시는 자세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시킨 건데, 아니 그러면 그거를 이 도지사가 그러면 작은 청와대처럼 도를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 청와대가 대한민국 전체를 운영한다면 우리가 도백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도지사는 이 각 도를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의 역할인 거예요. 그게 행정 조직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요. 청와대라는 것은 행정부의 수장으로, 명목상으로는 국무총리가 행정부의 수장이지만 실제로 상권 분립이 이루어진 우리 헌법에 따르면 청와대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완전한 법의 기본 정신에서 지금 김혜경 씨가 개인 비서에게 공무원 직급을 줘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며 부려운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박근혜 씨가 본인 개인 피트니스 센터 선생님을 청와대에 뭐 상급 비서관, 5급 비서관, 7급 비서관? 급수는 모르겠어요. 청와대 비서관으로 수준으로 채용을 해서 한 거는 그건 뭔 차이야. 그거를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이 기본적으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관행적으로 했는데 이게 무슨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황 박사님 말 조용히 가만히 한번 들어봐. 네 의견 내지 말고. 우리가 지금 다 정신 나갔거든. 그러니 중심을 가진 사람 말 좀 들어보자. 이렇게 일갈해 주시는 분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누구를 지지하는 마음,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후보를 지지해요. 그렇지만은 그 후보들이 삽질을 하면서 선거 상황에 있는 거를 바라보는 건 안타까워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마치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탄핵받는 그 전국에서 일어날 때 논란이 되는 그것이 지금 이번에는 놀랍게도 5년 전에 있었던 일이 반복이 되는데, 그건 대통령 후보인 사람들한테서 그 사람의 전직 입장이었을 때, 지금 이 여당에서는 야당 윤석열 후보 부인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 아니 어떻게 일개 민간인이 지청장이든 검사장한테 마음대로 전화를 해, 뭐 이게 마치 엄청난 부정부패인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서로 지 얼굴에 침받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장순철 상근 부대변인도 이렇게 한 것 같아. 도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공무원에게 도지사 사모님의 안락한 삶을 위해 활동하도록 특수임무를 부여한 거. 이거를 도민에게 대신에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공무원에게 대통령 사모님이 아니죠. 거의 대통령 사모님과 준하는 분의 안락한 삶을 위해 활동하도록 특수임무를 부여한 거. 이렇게 단어만 바꿔놓으면 똑같은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는 이 마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공격이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당신들이 과거에 했던 거를 리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걸 알면,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아무리 선거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온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이 마치 큰 비리인 것처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거에 대한 심판은 그냥 국민들의 선거로, 국민들의 판단으로 맡기도록 합시다. 이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가 퉁치고 넘어갔으면, 그거 잘하실 수 있는 분이 안 했다는 게 제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네, 뭐 그것이 윤석열 씨의 홍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분이 늘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그렇죠. 아무리 변명해도 이를 담당한 공무원의 처지는 사실상 현대판 공노비에 해당하고 공무원을 사적으로 부리며 국고를 축냈으니 명명백백한 범죄행위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이 짓을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 짓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안 하죠. 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야당이 찌질하게 이집트에 이 대통령 명분이 순방을 했는데, 아니 이집트를 갔는데 이 피라미드를 구경을 안 했다. 아니 프랑스 파리를 갔는데 에펠탑을 안 보고 왔다. 그러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영부인이 왜 순방을 하러 가? 순방이라는 게 뭔데? 돌아다니면서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를 국민을 대신해 가지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보여주는 건데, 네. 선출 기관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기관장 재임 기간만큼만 근무하는 공무원이 별정적 공무원이고, 그래서 그걸 어공이라고 하고, 어공은 철저하게 자신이 보좌하는 이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게 어공의 마땅한 책임과 역할이군을, 그걸 가지고 그걸 범죄행위라고 공격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는 분이라면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네, 저는 참 왜 이걸 대응을 못하는지 그 심리를 읽었는데 그것까지는 오늘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기 기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은 청산돼야 할 모든 적폐적 갑질의 모습이라고 표현하며 적폐 청산! 5년 전에 우리가 목 놓아서 불러짓던 거 여러분 연상이 되시죠? 그거를 재밌게도 이재명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씨, 5급 사무관 배모 씨 이야기한다면 그걸 다시 돌려서 5년 전으로 돌아가면 박근혜 대통령과 이 배우자가 아닌 배후자 최순실 씨, 그리고 문고리 3인방 또는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다 검찰 출신이에요. 저는 잘 모릅니다 라고 하거나 황제 의전을 받으면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분, 완전히 지금 검찰총장 출신의 분이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그거를, 아니죠, 그 당시에 특검이 되시는 분이 되니까 그게 다시 재현되는 이 선거판이 벌어지는 게 너무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그럼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네, 그건 대선 후보나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배후자나 배우자, 지사의 배우자의 갑질이나 국고 손실과 횡령이나 비서의 충성 과잉이나 또는 비서관의 충성 과잉이나 정보기관의 국고 손실이나 횡령, 이런 게 전혀 아니라 그냥 정치 싸움하는 마당에 누가 내 편이고 걸면 걸린다라고 하는 지금 이전 투구의 상황에서 본인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의 싸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혹시 조금이라도 이 상황에서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검사가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검찰이 더 부패합니다. 아니 저도요 진짜 이재명을 정말 좋게 봤다니까요. 이러면서 지금 온갖 댓글이 날려요. 오프라인에서는 윤석열이 너무 인기가 없어요. 뭐 이재명이 오프라인에서 인기가 있게 보이는 거는 그거는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했어요. 오프라인에서요 윤석열 씨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요 참 쪽팔리잖아요. 이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놓은 사람을 역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잡아넣을 거라는 그 기대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만든 거, 본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제정신 아닌 행동인데 그거를 굳이 믿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쪽팔리니까 이야기를 안 할 뿐이에요. 그래서 최순실 시즌2가 지금 놀랍게도 대통령 선거 일어나기 한 달 사이에 일어났다라는 거를 생각해보면, 자, 지금 여러분 기대했어요. 앞으로 적어도 2-3주 동안에는 우리 최순실 그 날 때 뭐 특검이고 뭐 끊임없이 매일 하룻밤 자고 나면 뭐 천인공노할 또는 경천동징 어쩌고 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건 차마 말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 이 7급 공무원, 그때는 뭐 5급 공무원이 났었는지 아니면 1급 공무원인지 2급 공무원인지 모르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였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판도가 아마 일주일 내지 2주일 정도만 계속된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김혜경 씨에 관련된 이 논란을 특히 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 또는 지지율이 40%를 넘지 못하는 이유라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최소한 1주 내주 2주 정도까지 이게 이슈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 되면 대선은 이미 아까 제가 말한 그 정도 수준으로 정리가 될 거고, 이것이 오늘 이후로 일주일 안에 또 다른 이슈로 전환이 된다면 우리는 또 선거가 끝날 때까지 거의 뭐 막상막하든 모르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재명 씨의 심리, 이재명 씨의 마음이 이미 본인이 아차
다른 건 내가 잘 막았는데 이거는 내가 100%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그 심리로 바뀌었다는 게 저는 놀라울 뿐이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여러분, 다음 주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또 흥미진진한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들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 이메일 주소로 무료 상담 받고자 하시는 사연과 WPI 검사 결과를 바로 보내주셔도 무료 상담에 신청됩니다.